안녕하십니까. 자, 적과점 감수 가실수 해보니까 하실만 하지요. 자, 오늘 특정 이원 방식 합니다. 또 특정 이원 방식. 특정 이원 방식은 품목별로 한다고 그랬죠. 품목별. 사과와 배는 한 팀이다. 단감과 떫은 감은 한 팀이다. 이렇게 팀을 구별해 놨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자, 다음에 생육시기별 얘기했습니다. 생육시기별의 첫째, 발하기에서 적과전까지 생긴 감수가실수는 적과전 감수가실수라고 묶어서 계산한다. 두 번째, 적과 후부터 수학 전까지. 다음 세 번째, 수학을 개시해서 수학 종료 시까지. 이렇게 생육시기를 3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하기에서 적과전까지 이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적과전 감수가실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재해별이죠. 재해에 의한 피해별. 자, 보통 약관 언제나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적용되는 재해. 자, 태풍, 강풍, 우박, 화재, 지진이었습니다. 지진. 특별한 약관, 특별하게 나는 더 재해를 하겠다. 약속을 정하는 거죠. 특별 약관에 의한 거, 봄 동상해와 가을 동상해가 있습니다. 동상해. 자, 그 다음에 일소 피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에 의해서 재해별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서부터 배우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재해별 하는 게 아니라 재해에 따른 피해별로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제부터 낙과다 해서 떨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과실이 떨어졌다. 낙과 피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낙과 피해. 그런데 이번에는 달려있는 피해, 착과, 과실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착과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더라. 그래서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 그럽니다.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 이렇게 재해에 따른 피해별로 낙과 피해 감수가 실수, 착과 피해 감수가 실수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착과 피해 감수가 실수가 있는데 착과 피해 감수가 실수는 첫째 수학전 착과 피해 감수가 실수. 수학하기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착과 피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잎사귀가 떨어집니다. 이런 재해에 의해서. 잎사귀가 떨어진 걸 낙엽이라고 그럽니다. 낙엽. 그러면 낙엽에 의해서 피해가 됐더라. 낙과가 아니죠. 잎사귀가 떨어졌으니까 낙엽 피해입니다. 낙엽 피해 감수 과실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낙엽 피해 감수 과실수도 잎사귀가 떨어져서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므로 수확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낙엽 피해 감수가 실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이번에는 가을에 너무 추워지다 보니까 달려있는 상태에서 얼거나 얼어서 부패가 시작되는 가을 동상해가 있습니다. 가을 동상에 의한 달려있는 상태에서 착화된 상태에서 가을 동상에 의한 감수가 실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동상의 감수가 실수도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말을 이렇게 해도 착과 피해를 뜻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착과 피해다. 낙과란 과실이 떨어졌다. 그래서 재해에 의한 피해별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태풍에 의해서 떨어졌다. 태풍, 낙과 피해, 감수가 실수. 우박에 의해서 낙과가 됐다. 우박, 낙과 피해, 감수가 실수. 화재에 의해서 낙과가 됐다. 화재, 낙과 피해, 감수가 실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재해에 따른 피해별로 낙과 피해, 감수가 실수와 착과 피해, 감수가 실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가을 동상에 의해서 감수가 생겼다. 가을 동상의 감수가 실수. 낙엽에 의해서 재해가 어떤 태풍에 의해서 낙엽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낙엽 피해 감수가 실수할 때 태풍에 의했다. 그럼 태풍, 낙엽 피해 감수가 실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지요. 재해에 따른 피해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수가 실수라는 말은 아시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감수가 뭐였죠? 수확이 감소했다. 수확이 감소한 과실수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서부터 적과 후에서 수확 전, 다음에 수확 개시에서 수확 종료 시에는 이렇게 재해에 따른 피해별로 얘기를 합니다. 발화기에서 적과 전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고 그랬죠? 적과 전, 감수, 과실수. 자, 그러면 이러한 피해들이 발생을 해서 감수가 실수를 계산할 때 사과와 배와 단감과 떫은감에 대해서는 계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특정위험 방식 안에서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31번. 13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태풍에 의한 감수과실수를 산정하시오. 감수과실수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까요? 계약상 특정위험 방식의 서가 품목이다. 가을 동상에 특이하게 가입했고 평년 제 정도면은 10,000개 정도가 열릴 거라고 예상하는 숫자가 10,000개입니다. 그래서 가입을 12,000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나무의 주수는 100주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7월 10일 날 했는데 7,000개였습니다. 그래서 태풍으로 9월 8일 날 재해가 왔는데 사고가 벌어졌는데 9월 9일 날 조사해 보니 낙과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 이렇게 얘기하죠. 총 낙과수 1,000개, 나무 피해는 없습니다. 1,000개. 사과입니다. 자, 낙과가 벌어졌어요. 낙과. 낙과에서 사과와 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품목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품목 적용을 합니다. 사과와 배에 대해서는 사과와 배 뭐에 대해서요? 낙과 피해에서 낙과에서 사과 배. 자,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이렇게 보통 야권에 있는 것이 다 올라오고 우박만 쏙 빠졌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특별 야권에 있는 게 하나 타고 올라옵니다. 뭐가 올라오느냐? 집중호우. 이렇게 5개에 대해서는 사과배에 대해서는 낙과 피해를 했을 때 자,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사과나무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과가 딱 있다가 말고 통 떨어질 건데
떨어질 때 사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사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가 이게 딱 떨어지면서 통통통통통통통통통 하면서 탁 맞춘다는 거예요. 사과 크다 보니까 위에 있는 게 탁 떨어지면서 이걸 맞추면 멍이 들겠죠. 멍이 듭니다. 멍든 것. 이게 100개 떨어지면 100개 낙과가 되면 밑에 멍든 것은 7개 정도가 멍들더라. 7개 정도가 멍들더라. 이거 뭐예요? 통계입니다. 통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7%예요. 7%. 100개 중에 7개 멍들다. 7% 이 멍든 것을 피해를 계산해 줘야겠다. 그래서 사과배에 대해서는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에 의해서 낙과가 되면 7% 멍든 것을 계산한다. 계상해 준다. 예상해서 계산하다. 계상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사과배에 대해서는 낙과 피해 시 사과배에 대해서는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일 때 7%의 멍든 것을 계상한다.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이 이미 딱 하는 순간 바로 아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낙과 피해였을 때 사과배 품목에 하나요. 단감 떫은 감은 안 해요. 크지 않으니까. 감은 적잖아요. 사과는 크잖아요. 자, 그래서 사과배는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로 낙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7%의 멍든 것을 계상한다. 땡치리를 계상합니다. 자, 그러면 우박 여기서 쏙 빠져나왔어요. 우박, 일소. 낙과 피해가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을 동상에는 착과 피해예요. 봄 동상에는 적과전, 감수가실수. 우리가 배웠죠? 봄 동상이니까, 발악에서 적과전 사이니까, 봄이니까. 봄 동상에는 적과전, 감수가실수. 가을 동상의 감수가실수는 착과 피해. 그럼 우박과 일소는 낙과입니다. 낙과인데 왜 7%를 계상하지 않느냐? 우박과 일소가 벌어지면 꼭 무엇을 하느냐면 수확전 착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우박과 일소 피해에 대해서는 수확전 착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그때 7%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때 수확전 착과 피해로 피해 조사를 나중에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유가 확실히 됐죠? 그래서 우박과 일소는 수확전 착과 피해를 하므로 7%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사과배 품목의 우박과 일소 피해에 대해서는 수확전 착과 피해를 하고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일 때는 항시 멍든 거 7%를 한다. 그럼 단감일 때는 우박과 일소를 어떻게 한다? 수확전 착과 피해 조사를 언제나 한다. 언제나. 그런데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일 때는 7% 단감, 떫은 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낙과 피해에 관하여 낙과 피해 하나요. 사과배 품목일 때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일 때 7% 먹는 것을 한다. 우박과 일소 피해는 사과배, 단감, 떫은 감 모두 다 수확전 착과 피해 조사를 한다. 됐죠?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그러면
사과배 품목에 하나의 낙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무엇에 의하여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에 했을 때 의하여 낙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7%의 멍든 것을 계상한다. 5번과 일소 피해는 7%의 멍든 것을 계상하지 아니하는데 그것은 수확 전의 착과 피해를 조사해서 수확 전 착과 피해 감수가 실수를 계상하기 때문이다. 멍든 것은 착과 피해니까. 그런데 5번과 일소 피해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해서 다 한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규정을 해뒀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자, 멍든 것 계산하는 낙과 피해 부지런히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1번 우리가 문제를 읽어봤지요? 문제를 읽어봤습니다. 131번 낙과 피해합니다. 낙과 피해 태풍 낙과 피해 감수가 실수. 태풍 낙과 피해 감수가 실수. 자, 낙과 피해 감수가 실수입니다. 재해에 따른 피해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몇 개 떨어졌느냐면 1000개. 1000개 곱하기. 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피해 과실 구분해가지고 100% 1000개 다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꼭 계상을 해줍니다. 1000분의 1000개가 어떻게 하느냐면 1000개 곱하기 100%다. 이렇게. 1000개 곱하기 100%다. 곱하기 자, 1 플러스 멍든 것 7%. 왜? 사과배 품목이고 태풍, 강풍, 재해 종류가 태풍이었죠. 태풍, 사과배 품목이고 태풍에 의해서 낙과 피해니까 7% 계산해 줍니다. 7%.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태풍 낙과 피해 감수가 실 1000, 이것은 1이고 그대로 1.7이니까 1070개 되겠습니다. 1070개. 자, 그래서 계상은 1070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자. 꼭 낙과는 몇 개가 됐나요? 1000개입니다. 낙과 피해 감수가 실수는 몇 개를 계상해야 되나요? 1070개를 계상하는 겁니다. 낙과 피해 감수가 실수는 몇 개예요? 1070개. 낙과수는 몇 개인가요? 1000개. 낙과수라는 말하고 낙과 피해 감수가 실수라는 말 구별이 됐지요? 낙과수라는 말은 실제로 떨어져 있는 과실수 얘기이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낙과 피해 감수가 실수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7%의 멍든 것이 지금 달려있는 것까지 낙과 피해 감수가 실수로 계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1070개다. 지금 이 말입니다. 실제로 떨어진 건 몇 개다? 1000개다. 낙과 피해 감수가 실수 계상은 1070개다. 이 말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낙과 피해 감수가 실수. 자, 다음 볼까요? 다음 132번. 여러분들이 푸시기로 하고 그것도 100품목에 뭘까요? 재해는 강풍, 낙과 피해. 그럼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33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정 위험 방식의 단감 품목이다. 가을 동상에 특약을 했다. 평년 착과수는 24,000개다. 평년 재해 정도면 24,000개의 과실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가입은 3만 개를 했습니다. 증액 특약을 했어요. 실제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나무주 수는 200주이다. 그런데 재해는 언제 조사를 해보니까 재해가 벌어졌는데 태풍에 의해서 10월 28일 날 벌어졌습니다. 10월 28일 날 벌어졌는데
사고가 났는데 조사를 10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낙과 피해를 했더니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부 다 했더니 몇 개가 떨어졌느냐? 2,000개의 감이 떨어졌습니다. 단감이. 그런데 거기에 피해 과실을 다 2,000개 중에서 120개를 들어다가 100개 이상을 갖다가 샘플로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0개를 들어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90개는 100% 돼지 먹이나 줘야 되고 퇴비나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으로 해서 즙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익어 있는 것이 20개 정도가 있고 10월 28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 이거 드시면 맛있어요 하면서 반값만 받고 팔을 만한 게 10개 있더라는 거예요. 50%라는 게 시장에 내다 팔으면 반값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80%라는 것은 주스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라는 것은 퇴비로 쓰거나 돼지 먹이로 줘야 될 정도로 전혀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133번. 이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50%란 시장에 내다 팔면 반값 정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잘 익은 거예요. 80%란 주스를 낼 수 있을 만큼 익은 거예요. 다음에 100%란 피해가 완전히 시장에다 내다 팔 수도 없고 주스도 낼 수 없고 돼지 먹이나 퇴비 정도로 써야 될 피해 정도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품목이 단감입니다. 먹는 것 계산하려고 딱 생각을 해봤더니 이미 땡 했죠? 사과배 품목에만 하는 겁니다. 낙과 피해라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나 딱 했더니 단감이에요. 단감은 7% 계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딱 안 하는구나 이렇게 딱 알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태풍, 낙과 피해, 감수가실수, 감수가실수를 합니다. 총 몇 개느냐면 2,000개 곱하기 피해를 줬습니다. 자, 거기 피해과실 구분을 줬어요. 그럼 90개를 더하고 20개를 더하고 10개를 더해서 샘플을 120개 채취했는데 분해 90 곱하기 100% 1 플러스 20 곱하기 0.8 80% 플러스 10 곱하기 0.5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피해 비율이 되는 겁니다. 낙과 피해 비율. 그래서 이것을 낙과 피해 구성률 이렇게 부릅니다. 낙과 피해 구성률.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000 곱하기 이 밑에는 120 위에는 90, 16, 5니까 네, 그렇죠? 1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그렇죠? 자, 이런 거 이게 또 계산을 바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산기를 한번 써봐야겠죠. 2000 곱하기 111 나누기 120 딱 했더니 1850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1850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태풍 낙과 피해 감수가실수는 1850개다. 133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먹는 거 7%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떫은 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볼까요? 다음에 135번 보겠습니다. 135번.
135번을 푸시기 전에 135번을 푸시기 전에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정 위험 방식의 사과 품목이다. 가을 동상에 특이하게 가입했다. 평년 정도의 재해가 온다면 24,000개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가입을 3만 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나무 주수가 200주 있습니다. 이게 계약사항이에요. 그런데 조사 내용을 보니까 적과후 착과수 7월 10일 날 나무에 몇 개 달렸나 다 계산을 했더니 18,000개예요. 18,000개. 그런데 지진이 한 번 왔습니다. 지진이 10월 15일 날 지진이 와서 조사를 10월 16일 날 나갔더니 낙과 피해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조사를 했어요? 표본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표본 조사를 하면서 표본주가 있다는 거예요. 표본주, 수간 면적 내 낙과수 합계가 170개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해석하는 게 이 문제의 기본이에요. 표본주. 자, 표본주라는 말은 자, 과실이 이 나무가 이렇게 쭉 이 과수원에 있습니다. 과수원에 있으면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겠죠. 많이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 중에서 대표가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표성이 있겠다. 그래서 나무를 정하는 거예요. 이걸 표본주라고 그래요. 그럼 나무의 특성과 수확의 양 정도를 보면서 수확량 정도를 특성을 해서 표본으로 추출하여 대표성이 있는 것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이 표본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표본조사. 그럼 표본주를 할 때 표본주수라는 것이 몇 주나 된다고 여기 안 줬잖아요. 표본주. 표본주수 표 정도는 그냥 머리에 이렇게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자, 과수원에 몇 주가 있느냐면 50주가 안 됩니다. 미만. 49주까지일 때 표본주를 몇 주 하느냐면 10주 합니다. 10주. 다음 이번에는 50주에서부터 100주 미만. 이제부터 미만이라는 말을 다 써요. 100주가 안 됐다니까 뭐예요? 그러면 99.9주 이런 말은 없잖아요. 나무가 99주면 99주지. 그러니까 99주까지는 12주. 다음 100주부터 150주 미만. 그러니까 149주까지는 14주. 다음 150주부터 200주 미만 하면 16주를 합니다. 그럼 200주에서부터는 이제 200주에서부터는 100주씩 올라가요. 300주 여기까지만 50주씩 올라왔습니다. 300주 미만 그럼 여기는 17주 한 주만 올라갔어요. 100주니까 100이니까. 근데 50주였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2주씩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300주에서부터 400주 밑에 것은 미만이라고 그랬죠. 미만 할 때는 한 주 올라가니까 18주. 다음에 400주에서부터 500주 미만 면 19주. 다음 500주부터 미만이어야 되죠. 600주 미만 20주. 600주부터
700주 미만 21주. 다음에 700주에서부터 800주 미만. 800 미만이면 22주. 다음 800에서부터 900. 800에서부터 900이면 미만이면 23주. 다음 900에서부터 1000주 미만이면 1000주가 안 되면 24주. 이제 그 다음이죠. 1000주는 이제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콤마가 있잖아요. 콤마. 1000주를 초과하면 25주. 초과. 1000주에서부터 2000주, 3000주, 4000주 돼도 25주입니다. 제가 해본 것은 2000주짜리 해봤습니다. 2000주짜리. 2000주짜리 표본주 몇 주예요? 25주. 예. 다른 분은 몇 주짜리 했냐면 4100주짜리 했답니다. 4100주. 표본주가 몇 주예요? 25주. 네. 4000주짜리면은 표본주가 25주면 이 간격이 몇 주나 될까요? 4000 나누기 25 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160주에 하나씩 해야 된답니다. 160주에. 160주에 하나씩 표본주 리본을 묶는 거예요. 표본주. 자, 그렇게, 그러니까 160주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하나 하는데 160개씩 세는 게 더 힘들대요. 그렇게 세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하나를 쭉 세보니까 158주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꼭 2주씩 이렇게 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158주인데 이것은 다시 세보니까 165주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대표성 있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잘 매가면 되겠죠? 자, 그것을 다 그렇게 세서 2개 물려가고 5개 물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표성 있는 것으로 해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표본주 수표 알아봤어요. 표본주 수표를 하다 보니까 200주 이상이면 299주까지는 17, 300에서 399주까지는 18주, 400에서 499주까지는 19주입니다. 아, 앞에 있는 100단위에다 15를 더하니까 얘기가 딱 이게 되는군요. 이렇게 쉬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복잡하게 했군요. 500에서 599주까지는 앞에 있는 500에다 15 더하니까 20주가 딱 되는군요. 그러면 150주면 몇 줄까요? 150이니까 1에다가 15를 더해서 16주. 그거 맞았네요. 이번에는 그런데 140주면 앞에 1에다가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있는 것은 좀 외워둬야겠다. 뒤에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표본주 얘기를 했어요. 표본주 하고 나면 표본주 수표를 하고 나면 수관면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수관면적. 네. 어디 안에 이런 말이죠. 네. 자, 나무가 이렇게 지금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지. 사과나무가 탁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사과가 열려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겠죠. 낙과가 되면 여기가 풀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턱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나무가 관할하는 면적, 수관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떨어져 있는 사과 개수를 세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표본주 내의 수관 면적이에요. 표본주에.
표본주 수관 면적. 자, 200주가 실제 결과주 수입니다. 200주. 이제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표본주가 몇 주일까요? 그렇죠. 앞에 있는 100단위에다 15 더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17주. 표본주가 17주. 이렇게 구해낸 거예요. 17주 안에 수관 면적 내 낙과수 17주가 있는데, 표본주가 있는데 그 수관 면적 내에 떨어져 있는 낙과수 전체 합계가 17주 것이 170개라는 거예요. 170개가 17주 것이니까 17주로 나누면 한 주당 몇 개 떨어졌다는 얘기일까요? 10개. 이 말입니다, 지금. 한 주당 10개 떨어졌더라, 평균. 10개인데, 그럼 전체로 얘기한다면 총 실제 결과주 수는 200주니까 2000개가 떨어졌구나. 지금 이 말이에요. 네. 이렇게 떨어졌다. 낙과다. 지금 몇 번 하고 있죠, 우리가? 135번. 170개가 수관 면적 내에 떨어져 있더라. 전체 17주에. 그 합계가. 한 주에는 얼마느냐? 평균 10개가 떨어져 있더라. 그럼 전체, 이 과수원 전체는 몇 개가 떨어졌다? 2000개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본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낙과수를. 자, 그래서 하니까 2000개가 떨어졌는데, 여기에, 자, 이걸 좀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 볼까요? 170개가 떨어졌는데 17주로 나누니까 한 주당 10개 곱하기 200주 했더니 2000개더라. 자, 그런데 낙과 피해를 또 줬어요. 피해 과실 구분해서 뭐라고 줬느냐면, 돼지 먹이로나 줘야 될 게 11개 있고, 사과로 즙을 낼 만한 게 25개가 있고, 시장에다 내다 팔면 반값 정도 받을 게 40개가 있고, 정상인 게 94개나 있다. 그럼 이것을 전부 다 조사한 건 몇 개냐? 적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조사한 것은 11개 플러스 25개 플러스 40개 플러스 그 다음에 94개입니다. 94. 자, 표본은 180개를 들어다 했습니다. 자, 표본을 180개. 자, 그러면 11개는 100%, 25개는 80%, 40개는 50%의 피해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피해 입은 만큼을 가져다가 위에다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품목은 사과입니다. 사과.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지진, 낙과 피해. 이 말이 딱 생각이 났어요. 낙과 피해 했다 그러면 사과배 품목이다.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다. 그러면 7% 계산한다. 머릿속에서 촥 이 말이 생각이 촥 나야 돼요. 그러면 1 플러스 7%다. 이렇게. 1 플러스 7%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식이 길으니까 다시 한번 씁니다. 자, 10개에다 200주. 전체를 했더니 2000개다. 곱하기. 여기 하니까 밑에 더하니까 180이다. 180 맞나요? 171호군요. 170이다. 180이 아니라 170이었습니다. 암산이 좀 제대로 안 됐네요. 100개. 네, 170개. 170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1에 20에 20이니까 51이다. 51. 자, 그 다음에 곱하기 1.07.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여기 170에 51은 0.3이다. 이 얘기가 바로 계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70분의 51, 51 나누기 170이니까 0.3. 0.3. 그럼 요거 곱하면 600. 600에다가 1.07 곱하면 642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642개.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낙과 피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게 제가 제법 이거 계산할 줄 압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기 잘 두드려가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부터는 136번에서부터는 전부 다 표본주 수간 면적 내 낙과수 합계 이 말이 나와요. 표본주. 자, 136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136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136번이에요. 특정 위험 방식의 배다 가을 동상에 특약을 했고 평년 재 정도면 25,000개가 달릴 것으로 예상한다. 가입과 실수는 3만 개다. 실제 과실을 열릴 수 있는 나무 주수는 250주다. 조사 내용에 보니까 적과 후 착과수는 7월 10일 날 했는데 18,000개. 적과 후 수확 전 그 사이에 강풍 피해가 있었는데 재해가 있었는데 10월 21일 날 있었다. 조사는 10월 22일 갔더니 표본주 수간 면적 내 낙과수 합배가 340개다. 피해 과실 구분은 전혀 돼지목이나 줘야 될 게 30개, 80%, 즙 정도 될 수 있는 게 70개, 그 다음에 시장에다 내다 팔면 50%의 값을 받을 수 있는 게 100개, 정상인 게 140개더라. 그러면 340개를 놓고 전부 다 조사했다는 얘기군요. 표본주 수간 면적 내에 있는 거 340개를.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표본주 수는 17주라는 거죠. 250이니까 앞에 2에다가 15 더했더니.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137번 갑니다. 137번 문제를 읽어보겠어요. 자, 특정 위험 방식의 단감 품목이다. 그러면 우리는 딱 단감 품목이다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7%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딱 생각나는 거죠. 자, 지금 낙과 피해 하고 있으니까 단감이다 그러면 7% 안 한다. 계산 하나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가을 동상에 특약이 있고 평년에 재 정도면 5만 개가 열릴 걸로 예상되고 가입을 그래서 5만 개 했는데 이 나무 주수는 실제로 과실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나무 주수는 400주였다. 7월 10일 날 착과 조사를 했더니 46,000개가 달려 있었고 적과 후 수확 전 사이 10월 8일 날 사고가 있었는데 강풍에 의한 재해가 있었다. 그래서 조사는 10월 10일 날 나와서 했더니 수간 면적 내 380개 낙과가 됐고 380개를 몽땅 조사를 하는지 106개 100% 피해 80% 80개 50% 40개 정상이 154개였다. 그래서 척척척 더했더니 380개 맞군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감이니까 어떻게 해요? 강풍일지라도 낙과 피해일지라도 품목이 안 맞죠? 단감이라 그렇습니다. 7% 먹는 것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138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정 위험 방식의 떫은감이다. 떫은감이다. 그러면 뭐예요? 7% 먹는 것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딱 머릿속에 하고 집중 후 특약을 했고 평년 착과수 어떻게 하느냐면 5만 개가 있고 가입과 실수 5만 5천 개를 했는데 실제 결과 주수는 250주라는 얘기는 표본 주수가 17주라는 얘기로구나. 이 얘기 탁 하면서 적과 후 착과수 7월 10일 날 3만 5천 개를 했고 집중호우에 의해서 10월 18일 날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조사를 10월 24일 날 늦게 나와서 했다. 그래서 표본주 수간 면적 내를 다 조사를 했더니 170개가 있더라.
낙과수 합계가 수간면적 내에, 표본주 수간면적 내에는. 그런데 피해과실 구분을 보니까 전혀 돼지나 줘야 될 게 10개, 그 다음에 감으로 주스나 썰어서 감 말랭이 할 수 있는 게 15개, 그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팔면 24개, 그 다음에 정상이 121개 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170개가 그러면 이게 또 맞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120에다 20개에다 10개를 더하면 150개에다 10개를 더하니까 160개, 5, 4 하나를 더했더니 170개가 맞군요. 네, 170개 떨어진 것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자, 그럼 139번 가겠습니다. 139번. 특정위험 방식에 있어서의 배 품목이었다. 집중 후 특약을 했고, 네, 평년 착과수다. 4만 개인데 가입을 5만 개를 했다. 실제 결과 주수가 400주인데, 자, 그러면 표본 주수는 19주다. 이런 말이죠. 19주. 적과후에서 수학전 집중호우에 의해서 했는데, 집중호우에 의해서, 자, 10월 6일 날 피해가 발생했고 10월 9일 날 조사를 나왔는데, 조사해보니까 표본주 수간면적 19주에 있는 낙과수의 합계, 수간면적 내의 낙과수 합계는 그렇죠, 190개더라. 그런데 그것을 피해를 190개를 피해과실 구분을 해봤더니 돼지먹이로 줘야 될 게 10개, 다음에 배로 즙을 낼 수 있는 게 25개,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팔면 반값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54개, 정상이 101개더라. 지금 이렇게 문제에 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탁 하면 집중호우니까 또 뭐 해야 돼요? 배에다 낙과니까 멍든 거 땡치리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탁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것을 보면 141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141번을 보면 특정위험 방식의 사과 피해인데 일소 피해 특약을 해가지고 평년 작과수 10,000개, 가입과 실수 반 2,000개, 실제 결과 주수 100개인데 일소에 의해서 8월 8일 날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일자 8월 9일 날 가서 조사를 했더니 낙과가 몇 개 됐느냐면 총 낙과수가 1,000개더라. 전수조사를 했는데 1,000개 다 전혀 사과가 이제 요만한데 안 되겠더라. 돼지먹이로나 줘야겠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 피해율이 잡혔고요. 일소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일소는 땡치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중에 수학전 착과 피해 조사를 한다. 그래서 일소와 우박에 의한 피해가 쭉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우박 피해 143번 단감 우박. 단감이면 당연히 땡칠이 안 하는데, 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4번 떫은감. 네, 가을 동상에 특약을 했는데 우박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45번 사과. 사과에 의한 낙과가 벌어졌는데 낙과 피해가 딱 있죠, 조사 내용에. 근데 우박이더라. 재해가 우박이더라. 그럼 땡칠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나중에 뭐 한다? 수학전 착과 피해 조사를 한다. 근데 지금 여기 수학전 착과 피해 조사 이건 안 나와. 자, 145번, 146번, 147번 전부 다 우박과 일소 피해가 했었을 때 땡치리를 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쭉 해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이 문제들 여러분들 쭉 한번 피해와 실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 몇 개 주면 몇 개 해가지고 위에 몇 개 해서 곱하기 해서 피해과 실구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문제들 풀어주실 거라 믿으면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